폭풍이 치고 나면은 잠잠해지죠. 증시도 그렇습니다. 이 2차 전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한창 변동성이 좀 커졌었는데 주 중반 이후로는 이런 움직임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합권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전일 종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0.4% 하락이고요. 1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591.28포인트 선 기록합니다. 지금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2600, 어제 아슬아슬하지만 턱걸이를 했던 2600선 오늘 이탈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요.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요. 이번 주 시작할 때가 2590선대였는데 비슷하게 돌고 돌아 제자리입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지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0.02% 포인트로도 0.14포인트만 오르면서 911.36포인트 선 기록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도 1포인트 미만의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목별로는 대형주들이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 재료 있는 경우 상당히 좀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중국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이에 따른 수혜주들 오늘장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초전도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 오늘장 결국에는 장 초반에도 좀 시세에 들썩였는데 지금 몇몇 종목군들이 재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실적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컨센서스가 없는, 그러니까 실적을 가늠하기 힘든 중소형주들은 막상 성적표를 딱 내놓으면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장에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상당히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국 화장품만 상한가고요. 제이중 코스메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결국엔 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 여전히 강한 종목도 있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 감지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은 스킨앤스킨 상한가, 그리고 지금 헝셩그룹 쪽, 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죠. 헝셩그룹 쪽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하기는 한데 어제와 같은 이 무더기 상한가 행진은 아니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앞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네이처지라든지 여전히 글로벌 이런 과학계에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의 국립연구소에서 LK99가 원래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한 줄기 빛처럼 관련된 종목군들의 훈풍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아니라고 했다가 우리 개발했던 연구진의 그 조언을 듣고 견해를 바꿨고요. 이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자신의 SNS에 LK99가 아직 희망적이다. 우리 팀에서 작업하고 있고 실온에서 쿠퍼쌍이라는 표현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쿠퍼쌍은 초전도체에서 발견되는 특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장에서 파워로직스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재차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4%가량의 급등세를 띠면서 몇몇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의 강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PN이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초전도체 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으로는 라면주 한번 보시죠. 농심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11% 급등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10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농심에 이어서 삼양식품도 오늘장 급등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삼양식품 아직 실적이 안 나왔네요. 아직 기대감이 좀 상당한 모습인데 삼양식품도 8% 정도, 오뚜기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불 켜면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태웅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강세 움직임이고요. 한샘은 배당 서프라이즈입니다. 배당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샘 현재 주가 7%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분기 배당 1,500원, 어닝 서프라이즈, 배당 서프라이즈.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이고요.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약간 좀 외롭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본 증시 안 했거든요. 일본 증시 산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우리 증시 어찌 보면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증시 정상 거래 이루어졌고요. 그럼 중국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국은 요즘에 좋은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지표도 중국 경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안 좋은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위구이 위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큰 대규모의 손실을 올해 상반기에 기록을 할 것이다. 이 PF 부실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업 마진 감소 때문에 대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서도 이 중국에서는 이 큰 대형 사이즈의 부동산 업체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3,200선 위협받는 상황. 현재는 3,200.03포인트. 아슬아슬하네요. 1.6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천 쪽. 이쪽은 2% 육박하는 하락으로 1.86%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환율 쪽에서도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다소 좀 위협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많이 올랐고요. 1,320원대에서 한 번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직전 고점, 원달러 환율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로 8원 90전이나 올랐습니다. 1,32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는 1,320원권 아래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11시 구간 기준으로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더니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은 6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월 3일에 기록했던 1,323원이고요. 오늘 근소한 차이로 이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늘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환율 동향은 계속 보셔야겠네요. 우리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국의 CPI 물가지표를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맞이한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장은 크게 활기를 찾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죠. 특히나 장 후반 들어서 다소 힘이 빠지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 장의 마감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연이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4%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10포인트가 빠지는 흐름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2,591.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이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에 2,616포인트로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상승폭을 금세 또 반납하더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더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하락으로 돌리고서 낙폭을 더 키우더니 결국은 저점이 2,590까지 좀 이탈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대로 장중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사들이나 싶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점점 매도로 돌리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오장에 좀 더 강해졌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1,9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은 76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죠. 그리고 개인이 홀로 좀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800억 원가량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좀 비슷했는데요. 하락 업종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여긴 요새 영풍재지 하나로 등락이 좀 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버린 영풍재지가 요즘 들어서는 하락으로 좀 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크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업종 지수 자체도 크게 내렸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은 3.47% 오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포스코 홀딩스가 약했으니까요. 이쪽도 밀릴 수밖에 없었죠. 오늘장 2.31%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고, 의료 정밀 업종 진단키트주의 약세 때문인데 SD 바이오 센서가 내려가게 되면서 업종 지수 자체가 좀 밀렸습니다. 2% 넘게 내려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유통과 섬유 의복이
나란히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운송 장비 업종,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 이쪽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죠. 오르는 모습이었죠. 음식료품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쪽에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뚜렷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신고가도 경신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업종 지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죠. 음식료품 업종은 오늘 1.7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은 오늘 모처럼 자동차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 1.58% 상승 마감됐고, 그리고 보험 업종 1% 올랐죠.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이 0.8%, 그리고 증권이 0.7%가량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들, 오늘까지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꽤나 컸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는 0.7% 밀렸습니다. 67,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죠. 거의 3% 가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7%를 내려가게 되면서 115,3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화학, 나란히 1에서 2%가량 밀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LG에너지솔루션은 1.6% 내려가면서 54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LG화학이 2%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62만 2천원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죠. 증권사의 호평도 나오고요. 오늘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죠.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 SDI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1.7% 올리는 흐름이었고, 오늘장 종가는 63만 3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장 나란히 좀 내려갔죠.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요, 3.5%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57만 7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은 2.5% 내림세였죠. 44만 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시총 상위에서 주목할 만했던 건 모처럼 자동차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감산 요청 이슈 등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모처럼 일제히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먼저 보시죠. 현대차는 1% 조금 더 넘게 오르면서 19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기아도 1.7%, 1%대 상승이 나타나줬습니다. 8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 부품주의 강세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2%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는 23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오늘 또 화장품주들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재개라는 큰 호재를 안고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호실적을 기록한 몇몇 화장품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들은 어제부터 좀처럼 보기 힘든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래소 종목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한국 화장품 이쪽은 역시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대로 풀리지 않고 9,71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좀 달랐죠. 장중에 나란히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쪽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고요. 음봉 기록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0% 올리면서 33,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윗꼬리 꽤 길게 달았죠. 1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880원에 오늘장 종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가 7.5% 올랐고요. 토니머리와 이치한물 이 종목들이 나란히 윗꼬리 꽤 길게 달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나란히 6에서 4%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쏟아졌는데 역시나 윗꼬리 꽤 달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킨앤스킨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기록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주 작은 종목이죠. 169원에 거래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윗골이 꽤 길게 달았습니다. 코리아나가 1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상당히 좀 아쉽게 음봉까지 기록이 됐죠. 리더스 코스메틱 상승 탄력을 거의 다 반납이 됐습니다. 4% 오르는데 그쳤고요. 뷰티 스킨까지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윗꼬리를 아주 강하게 달면서 오늘장 상승폭을 다 많이 반납했죠. 4% 오르는 수준에서 31,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자동차 부품으로 가보시죠. 최근 들어서 불거졌던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주들 쪽으로의 감산 요청 이슈 들어보셨죠?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부품 쪽에서 생산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 잘 가주던 자동차 부품주들, 그래서 이에 따라 요 근래 일제히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다가 오늘장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단기 낙폭과에 따른 메리트, 일제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태양금속 같은 종목은 11%, 10%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게 됐죠. 오늘장 2,000원대 위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2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서현 이화가 8%,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은 이 초전부채 관련된 이슈도 엮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14% 급등이었습니다. 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화신이나 SM100셀 같은 종목이 나란히 6에서 7%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사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0.1%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0.91포인트 조금 올라가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장 종가는 91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었죠. 장 초반에 저점을 908포인트로 찍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시 구간까지 보시면 고점 확인이 됐죠. 한시 구간에는 918포인트까지 고점을 만들면서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뒤로 오후장은 상승폭을 빠르게 축소시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910선 정도까지는 지켜주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912포인트의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는데 오늘도 역시 개인만이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72억 원, 기관이 102억 원, 많이 파는 수준은 아니었고 나란히 일단은 매도가 더 많았죠. 이런 가운데서 개인은 역시나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은 299억 원, 3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보시죠. 기다렸던 이슈죠. 에코프로의 MSCI 한국지수 편입 이슈. 결국 편입이 됐습니다만 역시나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던 건지 주가 반응은 좀 싸늘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은 4%대 뚜렷하게 내렸고요. 에코프로도 2.49% 내림세로 113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LNF도 함께 좀 밀렸고요. 포스코 DX는 특히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LNF가 2.4%대 나란히 내리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DX 이쪽은 거의 7%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3만 원대 아래로 내리는 모습이었죠. 29,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형제들이 오늘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상승하는 분위기였죠. 같이 좀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오르면서 7만 원대 위에 7만 2천 원대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 확인해 보실까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올랐습니다. 92,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엔터주들 확인해 보시면 JYP 엔터는 2%가량 올랐습니다. 13만 원대에 다시 근접하는 흐름이었는데 SM이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죠.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M은 0.15%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 펄어비스 좀 보시죠. 어제 실적 발표 확인이 됐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는데 내용 좋습니다. 신작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장 뚜렷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 보시면 전장 대비 2.4% 올렸습니다. 57,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카카오게임즈 반대로 이쪽은 약간 부진했죠. 1.3% 내려가면서 3만 원대 간신히 지켜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로봇주들입니다. 대만의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인 테크맨 로봇, TM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로봇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내장에서도 로봇주의 훈풍이 불었는데 특히 TM 로봇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TPC 여기 상한가 바로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 유지하고 거래 마쳤죠. TPC는 오늘장 4,000원대 위에까지 올리면서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LG와 함께 손잡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유진 로봇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윗골이 좀 달았죠. 종가상으로는 7%가량 올리면서 9,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가 함께 나란히 7.72% 똑같이 올렸는데요. 로보티즈는 3만 원에 로보스타는 33,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맥이 6.3% 올렸고요. 해성TPC도 4% 올리면서 로봇주들은 일제히 이렇게 강세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했던 꿈의 물질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죠. LK99 관련주들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론도 점차 식어가고 있죠. 모조리 다 상승은 아니고요. 일부 관련주들만 선별적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강세 나온 종목들 몇 개만 종가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윗골이 좀 달았지만 그래도 15%대 급등세 보여줬죠. 정확히 4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원익 P&E 같은 종목까지는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파워로직스가 12,870원, 그리고 원익 P&E가 11,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비치로테크 이쪽도 8%대 올리면서 8,81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